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익준이의 얼굴 손, 와 진짜 웃기지 않았나요? 정원이는 어떻게 저걸 보고 안 웃을 수 있죠? 익준이랑 송하의 합동화는 41살 한창 때라 그런가 너무 귀여웠어요. 송하 커플 노래 부르면서 노래랑 랩이랑 다 씹어먹고 댄스까지 싹 쓸어버리는 장면 진짜 최고였는데요. 한편 익순이는 준환에게 최악의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익순이가 준환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익순이 어디 아프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준환이와 헤어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익준의 팩트 폭력을 들은 이유인지라 힘들어하는 준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별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긴 한데 익순이 선택이 저만 이해 안 가는 건가요? 익순이와 준환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고 정원 겨울 커플에게 아이가 생길 것 같은 복선 2가지부터 톱파볼게요. 겨울이와 아이들 앞에만 서면 혀가 짧아지는 안정원쌤. 비밀 연애다 보니 병원에서 둘이 꽁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사회에서는 떡볶이 장면이 나와서 아쉬움을 좀 덜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라고 하길래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환자 이름이 바다였죠. 바다 약속하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두 사람 진짜 같은 날 휴가 내고 같이 바다 보러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정원 겨울 둘이서 바닷가에서 꽁냥거리면서 정원이가 대게살 다 발라서 겨울이 입에 쏙 넣어주는 거 보고 싶어요. 대식가인 겨울이는 과연 대게를 몇 개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5화에서 정원은 애가 있냐는 질문을 2번 받았습니다. 바다 보러 갈 때 간호사도 애 있는지 묻고 대출 받을 때 인형 주던 은행 직원도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인형을 찾는다며 혹시 아이가 있는지 물었죠. 거기다가 정원이의 대답은 아직은요 였는데요. 뭐야 아니요 없어요도 아니고 아직은요? 그럼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예정이라는 건가요? 물론 간호사의 질문은 보호자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는 정원의 모습에 아이가 있는 건지 물은 거였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질문은 인형을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 묻는 거였잖아요. 간호사와 은행 직원 2사람의 질문을 통해 결국은 정원에게 중요한 건 환자와 겨울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왜 자꾸 전 설레발이 쳐지면서 겨울 정원의 베이비를 보고 싶어지는 거죠? 어부바 인형을 한 마리만 주면 된다는 정원의 말을 은행 직원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인형을 2마리 주며 하나는 여자친구분 주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여자친구 하나 주고 나중에 애 생기면 애한테 하나 주라는 건가요? 거기다가 겨울이는 무려 교수님이 아이 준다고 인형을 달라는 사인을 막 보내는데 전화기를 뒤집어 들고 응급전화를 받는 척하며 강력하게 거절한다는 사인을 날렸어요. 그리고 정원이 준 인형을 2마리 모두 지켜낸 겨울. PPL이 확실한 은행의 어부바 인형이었지만 큰 인형 하나에 작은 인형 3개가 엎여 있으니 왠지 정원 겨울에 아기 2명이 엎여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정원이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은 아니고 아직 레지던트인 겨울이가 지금 임신을 한다는 건 상황상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요. 5회 예고를 보니 겨울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로사 언니가 손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 안정원이다 보니 왠지 기대하게 되네요. 정원이에게 자꾸 애가 있냐고 물어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정원이의 최종 꿈 어린이 병원 같은데요. 정원의 최종 꿈은 어린이에 관련된 병을 한 곳에서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는 아직 레지던트 3년차로 전공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NS 외동딸인 겨울이가 결국은 정원이처럼 소아외과를 선택하고 정원과 함께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며 2사람의 등에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어부바한다는 복선 같은데요. 2사람의 베이비도 너무 기대되지만 익준이가 작은 우주가 아니라 큰 우주를 구하러 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처럼 겨울 정원의 손으로 구해줄 아이가 아주 많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익순이의 교통사고는 결론적으로는 아주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몸이 안 좋자 피검사랑 가슴 엑스레이를 찍게 된 익순은 간 수치 300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알게 되었죠. 유학 도중에 건강검진 받진 않을 텐데 교통사고 덕분에 검사를 받아 미리 알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던 건데요. 준환과 익준은 같은 날 당직을 했고 같은 날 밤 익순과 통화를 했습니다.
준환과 통화 당시 익수는 시험에서 1등을 했다며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피검사랑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검사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느리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익준과의 영상 통화에서 이미 익순의 얼굴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익순은 준환과 통화 당시 이미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환과 통화할 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익수는 익준 오빠의 팩트 폭력을 들은 이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바로 다음날 런던 시간 기준 아침 시간에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준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니 이거 정말 최악의 이별 통보 방법 아닌가요? 당연히 준환이 입장에서는 고세경이 신경 쓰였으니 세경이니?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순이 입장에선 또 이 말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익순이가 너무 못 믿을 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익순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자친구 입에서 자기를 의심하는 말이 나오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익수는 자신이 아픈 걸 준환에게 말하지 말라 했지만 익준이가 있는 율제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며칠 더 있다 알게 되는 것 뿐인데 그걸 준환에게 말하지 않고 한국으로 와 치료를 받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간 수치 300이 나왔다는 익순이의 말에 익주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5화 예고를 보면 겨울은 이식 수술을 할 때 장기를 보관하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병원 문을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꼭 익순이에게 이식될 증여자의 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요. 익순이는 준환에게 말하지 말라 했지만 익준이는 준환에게 익순이의 상태를 말할 것 같고 준환이는 익순이의 보호자를 자처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장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경미 환자의 말동무를 구해주는 준환의 SNS 장면입니다. 겉바속촉, 외곽내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준환이. 천명태 교수가 학회를 간 기간 동안 이경미 환자를 맡게 된 준환은 맡았다 하더라도 해줄 게 별로 없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가족이 없어 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과도 싸우고 있던 이경미 환자에게 준환이는 가장 큰 걸 해줬습니다. 준환이가 재학이에게 재학아 시간 있니? 머쓱머쓱 이거 할 줄 알긴 했는데 당연히 익순이 때문에 SNS 업로드를 배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경미 환자를 위해서였죠. 준환은 자신의 SNS는 여자친구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해시태그 이런 거 필요 없다더니 적당하고 마땅한 해시태그 덕분에 이경미 환자의 말동무가 되어줄 면회 희망자가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혼자 도우려면 벅차지만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건 자신의 병을 숨기려고 하는 익순이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익주는 준환이와 익순이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익순이에게 남자친구 배려 좀 하라는 팩트 폭력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익순이가 준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눈치 빠른 익준이는 준환이가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익순이와의 이별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순이가 아프다는 걸 말하고 익순이가 병을 이겨낼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준환이가 이경미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건데요. 병원 식당에서 재학과 밥을 먹는 준환의 옆으로 보호자 식당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 식당 엄청 자주 나왔지만 저 팻말이 눈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민찬 엄마와 은지 엄마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던 장면에서도 보호자 식당이라는 팻말을 보여주더라고요. 준환은 닭다리를 보며 이래서 여길 못 끊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꼭 준환이가 의사의 마음이 아니라 익순이의 보호자의 마음으로 보호자 식당을 곧 이용하게 된다는 복선 같더라고요. 세 번째 장면은 준환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은지가 드디어 심장이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개월째 바드를 달고 있어 은지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보호자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은지는 드디어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지가 1순위도 아니었고 2순위였는데 다른 병원의 1순위 환자가 현재 감염 위험이 있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아직 퇴근 안 하냐고 묻는 은지 엄마에게 오늘 은지 이식 수술 있어서 퇴근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런데 전 항상 아이들 이식 수술 에피소드가 나오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누군가가 심장 이식을 받게 되면 다른 한쪽에선 누군가 내사 판정을 받아야 하고 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40kg 11세 남자 어린이였습니다. 드라마상의 내용이지만 진짜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중 한 명인 은지는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준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익순이 하나 남았네요. 은지가 기적처럼 심장 이식을 받게 되어 해결되었듯이 익순이와 준환이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